이번에는 111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111번에 보시면 베버리지가 제시한 것으로 소득 보장을 위한 3대 전제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베버리지가 제시한 베버리지는 복지국가로 전환, 사회적 빈곤관으로의 정책 전환을 이끌었다. 정책 전환을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버리지는 사회적 빈곤관에서 정책 전환이 이뤄지면서 이들은 오악과 그 대책을 제시하지요. 그러면서 소득 보장 중심의 사회 보장 프로그램으로 소득 보장의 양대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이렇게 제시하되, 이에 대한 성공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이라고 그러죠. 또 완전고용, 사회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완전고용의 개념 경제에서 잘 보셔야 되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그냥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이렇게 제시해서 이를 위한 3대 전제 조건으로 사회보장 5대 프로그램을 제시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운영의 6대 원칙, 관리 운영의 6대 원칙에서 균일 객출, 균일 급여, 급여의 적절성, 위험 대상의 포괄성, 그리고 적용 대상의 분류, 관리 운영의 통일, 이렇게 6대 원칙을 제시했던 것이 베버리지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대 전제 조건, 답은 4번이에요. 답은 4번은 관리 운영의 6대 원칙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번에 보시면 목표 효율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를 볼 적에 평등도 있고 자유도 있고 효율도 있고 적절성도 있고 정의도 있겠지만, 만약에 효율의 가치를 선호한다면 효율의 가치에는 수단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을 나눠볼 수가 있고, 수단적 효율성에는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집중도를 말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집중도. 그에 비해서 운영 효율성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산출, 투자 비용에 대한 산출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목표 효율성, 대상에 대한 집중도인 대상 효율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이런 목표 효율성이나 대상 효율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선별주의 운영 이념을 적용할 때 쓸데없는 누수가 적어짐으로써 집중도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긴급복지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1, 2, 4, 5는 보편주의 운영 이념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보험인데 비해서 긴급복지지원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엄격한 자산조사 등을 통해서 선별된 클라이언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다, 목표 효율성, 대상 효율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13번에 보시면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 기준이 아닌 것은,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 기준,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 기준.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만,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것은 5가지 기준을 제시하지요.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영리성을 띠어야 된다, 소비와 관련된 서비스여야 된다, 그리고 공식적 조직에 기초한 활동이어야 된다, 사회적 후원을 받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능적 일반화, 통합적 관점에서 특정 영역에만 집중된 복지가 아니라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복지여야 된다, 서비스 제공해야 된다. 또 통합적 관점이란 말을 가지고 인간 욕구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적용돼야 된다, 또는 기능적 일반화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5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위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 기준 5가지, 생산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소비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사업법 규정 법률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법률에 보시면 여기에는 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등 기본법은 없습니다. 또 그러면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보험료 징수법 등등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공공부조에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그런 이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세부적이니까 거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 이제 밖에서 기초노령 빼버리십시오. 2014년도에 삭제됐습니다. 기초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식품기구 활성에 관한 법률은 있지만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등 기본법은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11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를 간질적 사회제도라고 봤던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간질적 제도이다. 또는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다. 내처와 같은 사람은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콤튼과 같은 사람은 이것을 간질적 제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프리드랜드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라는 것을 개인이나 집단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직적으로 계획된 서비스 개념을 사회복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계획된 조직적 활동이나 이런 활동, 조직적 활동이나 조직된 그 흐름을 바로 사회복지하면 프리드랜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16번에 보시면 비례적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우리가 평등이란 가치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평등이란 가치에는 절대적 평등도 있고 상대적 평등도 있고 기회의 평등도 있습니다. 그 중에 상대적 평등을 우리가 비례적 평등이라고 하는데 다른 것은 다르게 기여도에 따라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자는 것이 진정평등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비례적 평등이고 이것을 우리는 공평이나 균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개인의 욕구나 능력 등에 따라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한다. 개인의 능력이나 욕구나 능력에 따라 자원을 이건 당연하지. 기여도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노력한 바에 따라서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흔히 결과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적 평등, 누구나 똑같이의 개념인 절대적 평등이 되겠습니다. 열등 저우, 그러면 현실적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17번에 보시면 2000년대에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법이 아닌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05년도에 긴급복지지원법과 더불어서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된 것이 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정신보건법,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만들어집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2006년도에 시행됩니다만 2005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그러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이것도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없습니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 2004년도에 제정되어서 2005년도부터 시행됩니다만 어쨌든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04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또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이 모두 제시된 것은 우리가 자유 그러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소극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자, 그러면 작은 정부론 소극 국가를 의미합니다. 초기 산업사회를 말하는데 이를 강조하는 것은 조지와 일딩의 모임을 본다면 반집합주의나 소극적 집합주의 또는
신우파와 중도 노선이 여기에 해당되겠고, 에스핀과 앤더슨의 분류로 본다면 자유주의 복지 모형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 보면은 반집합지, 답은 이건 그냥 조지와 일딩의 모형을 설명을 했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9번에 보시면 영국의 빈민법 중 최초로 유급직 사회사업 전문요원의 고용에 계기가 된 것은, 최초로 유급직 사회사업 전문요원의 고용에 된 것은 또 다른 인권 유린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유급 감시 요원을 파견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1782년 길버트법에서 뭐냐면 유래된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번에 보면 거주지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1662년에 정주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스피렌덴드법은 임금보조제도나 최저생계비 제도의 기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 국가 책임도 같이 규정된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개정빈민법이라는 것은 억압 속의 구제로의 복지를 의미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1834년입니다. 다음에 120번에 보시면 사회사업의 전통적, 심리적 방법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어디에다 찾느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사회정책이나 사회사업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느냐를 가지고 기능론, 갈등론, 신갈등론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회문제의 원인, 사회문제의 원인과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 개입으로서 사회정책과 이에 대한 전문 영역의 실천, 사회사업의 방향을 그냥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회사업의 방향을 기능론, 갈등론, 신갈등론. 신갈등론은 통합주의라고도 하지요. 통합주의라고 하는데, 기능론의 입장에서는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을 부적응에서 찾습니다. 부적응. 다들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면서 환경에 적응해 가사는데, 적응하지 못하는 몇몇 때문에 사회문제가 발생을 한다. 즉 말하자면 탈선 또는 일탈, 반사회성 등등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기능론에서 말하는 사회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국가 개입으로서 사회정책은 이렇게 부적응으로 인하여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적응하도록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적응하고 싶어도 적응하지 못한, 적응을 시키려고도 안 된다는 것은 강제로, 적응하려고 해서 주변이 거부한다면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고용정책이라고 합니다. 고용정책. 그에 비해서 전문가의 입장인 사회사업에 의해서는 전통적 모델, 전통 모델로서 사업을 가되 상담이나 가족치료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기능론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갈등론에서 접근하는 거에는 문제 발생 원인을 불평등에서 찾습니다. 불평등. 빈곤이나 또는 소유 또는 배제 또는 실업 또는 박탈 등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불평등을 좁혀주는 방향으로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그것을 소득정책이라고 합니다. 소득정책. 그래서 그에 비해서 사회사업은 이런 불평등을 타도하기 위한 전문적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급진 모델로서 사회행동이나 또는 혁명적 방법 등이 바로 여기 갈등론에서 제시하는 실천론적 접근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신갈등론에서는 불평등의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해체에서 찾습니다. 사회해체. 가족해체, 사회해체 또는 국가해체 이런 등에서 이렇게 문제원을 찾고, 이에 대한 국가 정책으로서는 입법정책, 그러지 못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입법정책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회사업으로서는 개혁적 모델,
개혁적 모델로 사용해서 소위 또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복지라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흩어질 수밖에 없는, 와해되어 갈 수밖에 없는 사회 문제의 방향을 막아낼 수 있다고 봤던 거였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전통적 심리적 방법을 중심으로 고용정책을 중시하는 것은 기능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실천적 개입이 되겠습니다. 12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의 동기 발달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의 동정의 차원에서 비전문적 사회사업이 이루어진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실시 이전의 시기로 자유방임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종교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선사업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종교적 동기에 의한 자선사업의 단계.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22번에 보시면 법명 변경이 없었던 사회복지 관련법은 법명 변경이 없었던 장애인복지법은 본래 이름은 18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이었던 것이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바뀐 겁니다. 국민연금법은 본래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으로 법률까지는 제정되었으나 시행이 되지 않다가 18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었던 것이 2002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2007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뀐 겁니다. 바뀌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법만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3번에 보시면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후 실천 현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과 가장 관계 깊은 사회복지 동기는 종기적 동기, 직업, 전문 직업적. 그죠? 사회복지를 전공한 후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바로 전문 직업적 동기가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4번에 보시면 고려 상설구빈기관이 아닌 것은 고려 상설구빈기관은 여러분 한국사 진행의 과정에서 설명한 것처럼 태조 왕건이 만든 흑장, 4대 광종 때 실시한 제위복, 6대 성종 때 만든 의창과 상평창, 또 원나라 지배기에 만들어진 의창과 상평창의 기능을 합친 바로 유비창 또는 교제창이나 제민창, 이런 창자가 들어가던 저 모두 소위 상설구빈기관입니다. 그에 비해서 도감, 고려나 조선이나 도감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임시기관입니다. 제위도감, 또 뭐 진제도감, 해야도감, 이런 전부 임시기구가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잘못했죠. 만약에 1, 2, 4번이었고 1, 2, 3, 5로만 나왔다면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동서대비원은 구빈기관의 개념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념이면서 수용시설의 의미를 겸한 것이지 구빈기관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액센트로 상설이란 단어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갔습니다만은 상설이란 단어에 액센트를 두면 구제도감이 답이 됩니다. 125번에 보시면 티트머스가 시녀적 모델로 간주한 것은 티트머스는 복지의 모형을 위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처럼 보완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으로 나누되 양자의 중간 모형으로 사회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지급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적주의를 말년에 가서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한다는 것이 업적 성취, 말하자면 산업적 성취 수행 모델처럼 업적 수행 모델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뜯긴다는 느낌을 들면서도 결국에 나한테 내가 노년에 나의 노년을 책임져 줄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을 높인다고 해도 계속 이 기여를 시장 질서에 시장 메커니즘에 기여를 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결국에 경제 발전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쓴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업적 수행 모형을 시녀적 모델로 했던 것은 티트머스가 되겠습니다. 126번에 보시면 진대법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진대법은 2세기 후반 고국천황 때 을파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춘대
추납의 빈민구제법을 진대법이라 하고, 진대법이 발표가 됐을 때 안팎이 모두 즐거워했다. 내유가 크게 즐거워했다. 내유 대열법이라고 합니다. 고려 의창 조선의 환곡제도로 연결된다. 춘궁기의 무이자로 관곡을 대다. 춘대추납이라고 그랬지요. 답은 1번 태조왕이 아니라 고국천왕입니다. 착시여지에 해당하는 고국원왕도 있고 고국양왕도 있기 때문에 고려고구려에는 고국천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127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여 운영한다. 시를 500여 개의 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에 구빈위원을 두어 빈민을 각 구에 주어서 빈민의 상담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빈민의 상담자로서 수행하도록 한다. 민생위원제도의 효시이다. 바로 이것은 엘더펠터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더펠터 제도는 85번에서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85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첨가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128번에 오시면 채찍과 당근이라는 이중정책 실현을 통하여 사회보험을 실시한 것은 1880년대 비스마르크 3대 사회보험,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에 노동자보상보험법, 1889년에 폐질보험법을 당근정책으로 노동자를 끌어안았고, 그 외 앞은 1878년에 앞서서 사회주의자 단합법을 통해서 채찍정책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비스마르크의 정책이었습니다. 답은 4번 독일이 되겠습니다. 129번에 보시면 조선 향약 4대 덕목 중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 면접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향약의 4대 규약을 보면은 덕업상권, 예속상교, 과실상규, 환난상율, 그 중에 복지에 관련된 것은 환난상휴이 되겠고, 사회통제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과실상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30번에 보시면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관련하여 의회와 지방의 구빈행정이 연결되어 의회와 지방의 구빈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자, 이것도 단답으로 이론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문제를 다뤄놨으니까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관련해서 의회와 지방의 구빈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추밀원이라고 합니다. 추밀원. 자, 이것도 개별적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131번에 보시면 고려 상설구빈기관 중, 상설구빈이라고 말을 꼭 썼는데 사실은 상설기관 중 오늘날 병원과 의료기관과 생활시설의 기능을 겸한 것은 동서대비원이 되겠습니다. 뭐 단답 다 설명했습니다. 13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상 윤리강령 전문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 민주, 인본, 개인. 벌써 개인이란 단어가 설명이 안 되죠. 개인이란 단어 설명이 안 됐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3번에 보시면 생활비와 가족수에 따라, 가족이란 단어가 나오면 벌써 보이지요.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보충했던 것은 1795년에 발표되었던 스피넴 랜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빈 근로자 가구, 워킹 푸어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 수를 고려해서 가족 전체의 최저 생계비까지를 채워주고자 했던 국가 개입을 바로 스피넴 랜드법이라고 합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고려 5대 진율사업. 이것도 그냥 여러분 암기하고 있지요. 제면지제, 읍면지제, 환과고독, 진대지제, 수환진료, 진대지제, 납속, 보관지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환곡이라고 해서는 조선시대에 처음 등장한 정부 주도의 중앙집권적 구빈으로서 의창과 상평창을 포괄하는 용어를 환곡이라고 합니다. 135번에 보시면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 단단 나왔군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중에 1883년에 발표되었던 질병보험법을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이라고 합니다. 136번에 보시면 다음 중 국가와 사회복지 관련 제도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엘버펠트 제도는 독일의 제도죠. 엘버펠트 제도는 독일의 제도인데 영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독일의 제도로서 설명하고 있이 엘더펠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어떤 민생위원 제도의 효시를 독일의 엘더펠터 제도라고 합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미국의 뉴딜,
고려의 5대. 답은 뭐 1번이 되겠군요. 조선의 자율전칙에서 18세기 후반 정조 때 만들어진 아동복지 관련 법령을 자율전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137번에 보시면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 유형에서 적극적 개입, 복지의 제도와 보편성을 주장하는 이런 것이 되겠는데, 보편적 성격의 복지국가 모형을 강조한다. 국가가 나눠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경제 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큰 가치를 보여한다. 성장, 효율, 경쟁, 시장, 개일, 불평등, 자유 뭐 이런 거, 그것도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자유주의, 작은 정부론, 소극국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38번에 보시면 환경적 요인을 이유로 자유주의와 사유주의를 모두 비판하는 것은, 환경이란 뒤에 자유주의와 사유주의를 모두 비판한다. 정치 이념과는 관련 없이, 얼마나 환경에 대한 기여도가 크느냐, 환경과의 공존성을 인정하느냐를 가지고 따진 것은 당연히 녹색주의, 그린이즘이 될 겁니다. 뒤에는 모른다 하더라도 환경과 복지의 관점을, 또는 환경과 국가 역할의 관점을 연결시킨 것은 바로 그린이즘이 되겠습니다. 139번에 보시면 1722년에 제정됐고 시행된 작업장법,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업장법의 문제점은 인권유리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60년 만에 1782년에 길버트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140번에 보시면 노인의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것. 노인의 사고,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 다시 말해서 소득 부재, 신체 약화, 그다음에 역할 상실, 이별이나 은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고가 되겠는데, 그 때문에 빈고, 빈공, 병고, 질병, 무의고, 무의, 그 다음에 고독고, 고독. 답은 4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지란 단어가, 이그노런스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베버리지 5학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141번에 보면 탈상품화 개념을 제시한 사람은 탈상품화를 기준으로, 탈상품화를 제1기준, 사회계층 분류를 제2기준으로 해서 복지국가 모형을 자유주의, 조합주의, 삼인주의로 나눈 사람, 그리고 탈가족화의 개념을 가지고 복지 모형 분류에 접근했던 사람은 에스핀과 안데르센이 되겠습니다. 142번에 보시면 세계 최초로 광의의 사회보장 용어와 범위를 제시하는 것은 좀 대단히 좀 위험한 것이 되겠는데, 세계 최초란 말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란 말, 그러면 당연히 1935년에 있었던 미국의 사회보장법과 1942년에 있었던 베버리지 보고서에 관련된 것을 따져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만 제시를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후의 사회보장법. 다음에 143번에 보시면 퍼니스와 틸튼의 복지 모형 중 적극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퍼니스와 틸튼은 적극적 국가, 사회복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특히 적극적 국가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명쾌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적극국가가 아니라 이 퍼니스와 틸튼이 제시하는 적극적 국가나 적극국가는 미국형 복지를 말하는 걸로써 어찌 보면은 초기 산업사회에서 있었던 소국국가의 개념, 경제 불황 속에서 어떻게 기업을 되살릴 거냐에 초점을 두고 접근했던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적극국가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국민 개개인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개입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주로 사회 통제적 기능을 수행을 한다. 국가와 기업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미국을 꼽을 수가 있다.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평등을 추구한다. 이것은 사회복지국가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4번에 보시면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중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능주의 그러면 자발적 합의, 기능적 조정이나 역할 분담, 상호 의존성, 전체를 위한 헌신, 안정, 질서 유지, 조화와 균형, 통합, 부적응, 이런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갈등론에서는 그게 아니고 강제, 억압, 수탈, 대립, 자기 집단만을 위한 투쟁,
갈등, 이합집산, 분열 이런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갈등론의 입장이었어요. 사회체제의 안정과 균형, 인간 본성을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화나 사회 통제의 실패했다. 그래서 제대로 적응 환경에 어울리지 못한다. 부적응의 원인을 사회화와 사회 통제의 실패했다. 그것이 바로 사회 문제 이론인 사회 통제론입니다. 갈등의 발생을 부정적으로 본다. 사회 문제나 갈등을 사회악으로 본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본주의 구조의 재구조화, 구조화를 언급하는 것은 갈등론에서 접근을 합니다. 이건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5번은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14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모형 중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개인주의, 이것은 어찌 보면 조지와 일딩의 모형으로 본다면 반집합주의나 신우파 또는 중도 노선에 가까운 표현이 되겠는데, 조지와 일딩의 패비언, 이것은 패비언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는 공동체주의, 집합주의죠. 유렌스키와 제도정의 집합주의. 그렇죠. 여기 퍼니스와 틸튼의 적극적 국가.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적극 국가가 아니라 초기 산업사회에 있던 국가 개입을 국민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기본 원칙은 개인적 빈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그 복지국가 초기의 모형을 바로 이 적극적 국가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복지 행정론으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